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하루 능력 2급 실기 기출문제 6회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 1회부터 5회까지의 기출문제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5회까지 다 풀어보시고 나면 또 6회 또 7회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 맨 아래쪽 하단에 그 첨부 파일을 해놨으니까요. 요거 기출문제 6회 다운받으셔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1번은 여러분들 요거 기본 작업 1번은 맨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작업 2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 기본 작업 2번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 작업 2번은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5문제가 각각 2점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놓치지 말고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도 실제 종이 시험지가 아니라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거나 아니면 코팅대에 이렇게 시험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서 문제 푸는 것도 조금 숙달이 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1번부터 볼게요. A1부터 G1. 그러면 A1부터 G1이 여기죠. A1부터 G1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맞춤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이쪽에 가서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화면을 조금 축소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맞춤이라고 나와 있는 이 그룹에 가면은 이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글꼴은 굴림체. 글꼴에 가서 굴림체를 바꿀게요. 굴림체로 바꿔주시고 글꼴 크기는 16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이 이중실선이에요. 밑줄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밑줄이거든요. 여기에 가셔서 옆에 체크 눌러서 이중 밑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데 문제 보시게 되면 A3부터 G3까지 A4부터 C12까지잖아요. 그러면 A3부터 G3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4부터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요. A4부터 C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맞춤 탭에 있는 여기가 가로 가운데 맞춤이에요. 이 부분을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맞춤 탭이 나오죠.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요 가로의 일반이 뭐예요?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셔서 바꿔주시게 되면은 가로 가운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A13부터는 C13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벌써 요 셀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G3셀. G3이면 여기죠. 셀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G3셀을 선택을 하시고 퇴직금을 한자로 바꾸래요. 그래서 한자를 바꾸실 때는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 한자키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퇴직금 한자 그리고 입력 형태가 여기 뭐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한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을 누르시면 되겠죠. 변환을 클릭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참 중요하죠. 요 4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D4부터 D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다가 연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D4부터 D12까지예요. 여기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1번을 눌러 주셔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이쪽에 표시 형식 있죠. 표시 형식에 여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 0이 꼭 0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요 0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넣어 주셔서 연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0이라고 하는 거 이 0이라는 거하고 이 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은 유효한 숫자도 다 0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유효하지 않은 것도 다 0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0이라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8년 나오고 0도 0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쉼표
샵샵 0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얘를 제가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도 0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0년으로 표기가 돼서 0자가 나와야 되는데 샵으로 하게 되면 0이 들어갔을 때 0이 안 보여요. 그냥 연자만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네, A3부터 G3 영역에 A3부터 G3 영역에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글꼴 색을 파랑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글꼴 색을 파랑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A3부터 G13 A3부터 G13까지는 여기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쪽 부분이 테두리죠? 네, 여기 테두리에 가주셔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모든 테두리가 들어가죠. 만약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눌러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D13 셀은 지금 이 X자 모양의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샘플 나와 있는 X자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테두리로 가시거나 일로 가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1번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테두리, 요 셀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는 테두리 탭에서 하시든가 이쪽에 대각선 모양 여기 나타나죠? 이 부분을 클릭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X자 모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요 기본 작업 3번에서는 여러분들 요 기본 작업 3번에서는 7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뭐 있냐면 이렇게 지금 오늘 문제에 나왔던 여기 이렇게 나왔던 연결된 그림 아니면 그냥 그림 아니면 텍스트 나누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이렇게 나와 있는 7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동 필터, 조건부 서식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이번 여기 기출문제에서는 지금 연결된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C를 눌러 주시거나 눌러 놓으시고 어디로? 이 원에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이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가서 연결된 그림 이걸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요 붙여넣기로 가도 돼요. 이쪽에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붙여넣기에 가주셔서 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연결된 그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 원본은 삭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반짝거리는 것만 취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ESC 키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계산 작업은 이따가 와서 좀 하고요. 여기 이제 문제 여기 3번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3번은 이제 분석 작업이에요. 분석 작업 1번. 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분석 작업에서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문제에 나왔던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정렬 및 부분합 그리고 통합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갔을 때 가상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가 찾기, 데이터표 그 6가지 중에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곳은 여기 있는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풀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지금 피벗 테이블을 한번 봐볼게요. 이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별 급여 현황표에서 여기 보면 성명은 보고서 필터, 직위는 행 레이블, 부서명은 열 레이블을 처리하는 갑에는 또 기본급과 실수령에 뭐를 넣으라 그랬어요? 합계. 그리고 중요한 거. 요 시그마 값을 어디다 넣으래요? 행 레이블에다 옮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범위를 지정하시고 우리 삽입에 가야지만 요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삽입에 갔을 때 요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죠. 요 피벗 테이블로 눌러주시고 그러면 요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이미 범위는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는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그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동일 시트 어디에다가요? 요 A 18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가 돼야 돼.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위치에다가는 A 18
여기가 클릭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필드 목록들이 여기 나타나죠. 여기에 필드명들이 있고 필터, 행렬, 값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성명은 보고서 필터에다가 성명을 끌고 보고서 필터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넣어야 되는 거 직위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행에다가 넣어주시고, 요 행 레이블의 이름을 직위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다가는 부서명, 요 부서명을 어디다 넣어요? 열에다가. 그래서 열 레이블 이름을 부서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에다가는 기본급과 실수령의 합계를, 기본급과 요거 합계 맞죠? 그리고 성과금을 또 기본급 아래다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합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행히 합계가 나왔는데, 만약 합계가 아닌 다른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들어가서 요 값빌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들어가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하는 곳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럼 값빌드 설정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시그마 값을 어디로? 행 레이블로, 요 시그마 값이 지금 열에 있잖아요. 이 열에 있는 거를 어디로? 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끌고 시그마 값을 끌고 여기 직위 아래쪽에다가 행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여기 열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고 빈 셀은 별로 표기하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레이아웃 및 서식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거, 요 빈셀 표시라고 하는 거,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면은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요거 지워야 되는 거, 표시에 들어가서 확장, 축소, 단축 표시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 총합계, 열의 총합계 표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및 서식에 들어가서 빈셀에다가는 별을 몇 개 넣어야 돼요? 하나.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 해주셔야 되고, 네, 부장 필드를 처음으로 이동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장이 여기 처음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밑에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부장에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이동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부장 이동, 이를 눌러주게 되면은 부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 행렬 값에다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분석 작업 2 가볼게요. 지금 분석 작업 2에서는 정렬이 나왔어요. 부분합 및 정렬, 정렬 및 부분합. 그런데 문제에서 정렬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하는지 알려줬죠. 제품명에 대한 정렬 기준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랬고요. 여기 보면 문제에 보면 제품명별로 판매량의 합계와 판매 금액의 평균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범위를 쭉 지정을 하셔서 우리 어디에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정렬을 눌러요. 정렬을 눌러줘서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걸로? 제품명. 제품명에 대한 무슨 순위? 오름차순 순이에요. 그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어디로?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 그래서 부분합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빼주셔야 돼. 내가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빼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체크를 풀어주셔야 내가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면 두 가지가 화면상에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량의 합계가 안 나오죠. 판매 금액의 평균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뭘로? 제품명별로 판매량의 합계. 요거를 꼭 문제대로 보는 거야. 제품명별 판매량의 뭐예요? 합계.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됐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는, 첫 번째 했던 건 이제 없애야 되겠죠? 판매 금액의 평균. 제품명별 판매 금액의 뭐예요?
평균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너비가 이렇게 좀 좁으면 넓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를 보도록 할게요. 매크로를 만드실 때는, 매크로로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먼저 매크로 버튼을 만들고 매크로를 기록하고, 기록한 매크로를 버튼에 지정하면 돼요. 이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이 지금 웃는 얼굴로 하라 그랬어요. 동의 실트 G2 H4에 도형을 클릭할 때 구성비, 그 다음 또 하나는 배지를 G6 H8에 텍스트를 서식어로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위에는 입력하지 말라 그랬는데 밑에는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요 그룹이죠. 여기 도형에 들어가서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 요거예요. G2부터, G2면 여기에요. G2부터 어디까지? H4까지. 이 셀에 딱 맞춰서 그릴 때는 우리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Alt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글씨를 쓸 필요가 없어요. 쓰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들어가셔서 이번엔 어떤 거? 배지 7자 밑에 있는 게 배지입니다. 어디부터? G6부터 어디까지? H8까지. H8이면 여기에요. 이것도 Alt키를 눌러주게 되면 셀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서식이라고 써야 돼요. 서식이라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가서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커서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바깥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그려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매크로 이름을 지금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구성비, 현재 통화 문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성비, 현재 통화 문서라고 하는 거.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는 판매 금액에다가 나누기, 판매 금액의 합계예요.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것도 판매 금액에다가 판매 금액 합계고 얘도 요거 하면 합계잖아요.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서가 또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바깥쪽에 나와서 뺀 다음에 뭐를 눌러주면 돼요?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기록 중지 눌러주는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크로는 다시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고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서식이에요. 다시 얘도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뭐냐 하면 A2부터 E2까지의 셀 배경색을 파랑, 홈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죠. 셀 배경색은 파란 색깔, 글꼴색은 뭐로 바꿔야 돼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에 커서를 클릭하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매크로가 끝난 거예요. 그죠? 이제 지정해야 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성 비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얘는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서식. 그리고 반드시 위치가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현재 통화 문서예요. 그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제가 지워 볼게요. 그러면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죠? 서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차트 한 문제당 2점씩 들어가죠. 그래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이름별로 OA 교육과 현장 실습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트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플러스, 여기 채우기, 그 다음에 여기 필터 있죠?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필터에 들어가서 지금 문제에 보면은 누구별로 OA하고 현장 실습만 나오라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지 말라고 한 거 체크를 없애주시면 돼요. 적용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 나타나라 그랬어요. 그럼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에 얘를 어디에다가
위에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신입사원 점수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고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크기를 16 홈에 가서 크기를 얼마로 16으로 바꿔주시고 글꼴색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요 노랑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파랑이에요. 채우기 색은 이렇게 파랑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로 갑축이 여기죠. 요 세로 갑축 제목을 여기 점수처럼 이걸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플러스에 들어가서 이게 축 제목에서도 어디에요? 세로축 눌러주시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지금 써야 되는 게 점수로 써주셔야 되는데 글씨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죠? 그럼 점수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 축 제목 서식이 나오죠? 여기 끝에 가서 요거를 방향을 어디로요? 세로 맞춤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축 제목 서식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세로 쓰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표가 나오라 그랬어요. 이 데이터표가 얘가 데이터표예요. 이 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플러스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표 테이블 요거예요. 근데 범례가 여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없음으로 하셔야 돼요. 포함이면 범례가 이렇게 보이고 없음으로 지금 지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틀리지 않게끔 잘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박정미 데이터 박정미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계열 중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은 파란색이잖아요. 얘 한번 눌러주면 다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 파란색만 선택이 되죠. 여기만 노란색으로 칠하래. 홈에 가서 여기 채우기에 들어가서 노란색 칠하면 되지 뭐.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얘를 여기 위에 값이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플러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에 바깥쪽 끝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꿔주시면 되고 차트 영역의 데이터 스타일을 너비 2에 둥근 모서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더블 클릭.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이 너비를 얼마로요? 2로 바꿔주래요. 너비는 2로 바꿔주시고 둥근 모서리. 그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영역 서식이 나오면 어디 부분에서 이 테두리 부분에서 어떤 거요? 이 너비하고 둥근 모서리에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둥글게 바뀌고 조금 두껍게 나와요. 너비가 EPT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시고 나면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 함수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함수 종류를 먼저 보시면 문제를 읽을 때 대충 어떤 게 나올 건지를 좀 예측하실 수 있죠.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독해와 청취의 전체 평균과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거 이 전체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평균을 말하는 거죠. 이 전체 평균과 개인별 독해 청취의 평균의 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의 차를 구한다는 건 빼기잖아. 전체의 평균 구하는 건 에버리지로 구해야 되고 개인별 각각의 평균을 구하는 것도 뭐예요? 평균 에버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그럼 는 해주시고 에버리지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AVER, AGE. 그죠? 여기서 전체. 근데 이 전체에 대한 평균 범위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절대 참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F4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별 평균. 그래서 또 에버리지 AVER, AGE 가로 열고 개인별에 대한 점수. 그죠? 가로 닫아 주시게 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독해와 청취에 대한 전체 평균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 얘네들은 개인별, 이지연, 나문희. 전체 평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하나의 값인 거죠.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한 거고 얘네들은 이제 바뀌어야 되겠지. 사람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체크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2번을 볼게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네. 그죠? 2번 문제. 평균에 대한 순위가 1등이면 금메달, 2등이면 은메달, 3등이면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을 수상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고 순위는 큰 값이 1등이에요. 요 문제 여러분들 좀 중요해. 요 문제 중요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잘 한 번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안 풀었다라고 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수가 if 함수가 나왔어요. if 함수가 나온 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공백 나와야 되니까 if가 나왔단 말이에요. 랭크가 나온 이유는 평균에 대한 순위, 이거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랭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추주가 나왔단 말이야. 이 추주가. if하고 추주가 나왔어요. 그죠? 추주만 나왔다 그래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if랑 추주가 같이 나왔으니까 if 안에 추주가 들어가야 돼. 추주 안에 if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if 함수에 들어가 볼게요. if 함수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요 평균이, 그죠? 요 평균에 대한 순위, 그 순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rank.eq 이 평균이, 요 평균이라고 하는 이 평균이 어디에서? 이 전체 평균에서 몇 등 했는지를 구하는 게 순위 구하는 거죠. 당연히 순위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큰 순위가 1등이니까 뒤에는 생략을 해도 되겠죠. 이 순위가 몇 등까지만, 몇 등까지? 1등, 2등, 3등까지라 그랬죠. 그 1, 2, 3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하로 해야 돼요? 이상으로 해야 돼요? 3 이상이면 3, 4, 5, 6이 나오는 거고 3 이하면 1, 2, 3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1, 2, 3이 필요한 거니까 3 이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3 이하. 3 이하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금메달이라고 직접 쓰게 되면 1, 2, 3등이 다 금메달 나올 거잖아요. 은메달 쓰면 1, 2, 3이 다 은메달. 그다음 3을 쓰면 동메달이라고 쓰게 되면 1, 2, 3이 다 동메달 나올 거잖아요. 등수에 따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추주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추주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땐 공백이니까 여기다 공백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공백을 먼저 표기를 하고 여기에 추주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쓰시고 나 직접 쓰는 거 어렵다라고 하면 함수 다시 추가로 들어가서 추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랭크가 이럴 때는 아까 한 거 복사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평균이 어디에서? 여기 전체 범위에서. 당연히 랭크 함수니까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참조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절대 참조 할게요. 이렇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K3부터 K10까지 여기 범위가 아까 확 지나가는 바람에 잘못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1이 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되면 누구? 금메달. 2등이면 은메달. 3등이면 뭐가 돼야 돼요? 동메달이에요. 4등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4등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if에서 3등 이하인 사람 1등, 2등, 3등인 사람 1로 가요. 여기 가면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1, 2, 3도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if 함수에 가서 그렇지 않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 따옴표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rank.eq 추주. 값이 얘는 없었던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아까 8등 했잖아요. 8등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공백이 뜰 거야. 그래서 공백이 나온 거고 나머지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if 안에 3 이하라고 하는 건 1, 2, 3을 말하는 거예요. 1, 2, 3등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추주에 들어가서 1등일 때 금메달, 2등일 때 은메달, 3등일 때 동메달. 나머지는 4, 5, 6, 7, 8 한 사람들은 공백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f 안에 추주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 요 문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풀어 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는 A12, A20의 도시가 누구이? 도시인 청소년의 평균 키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은 여기다 지역이 도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또 CM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이니까 이 함수들 중에서 라운드업을 써야 되고 평균 키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D 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알맞은 함수는. 그러면 먼저 뭐에 들어가서 라운드업으로 가주셔야 돼. 먼저 라운드업으로 들어가 주셔서 라운드업에 들어가서 자릿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0. 넘버는 여기서 무슨 함수로 들어가야 된다? D 에버리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D 함수야. 이 D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 필드 열번호를 적든지 필드명을 입력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여기서는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청소년의 키가 얘가 1, 2, 3, 4, 5죠? 5. 번호를 여기다가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5라고 써주셔야 돼요. 번호를 5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번호를 5번으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키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라고 입력을 했고요. 조건은 지역이 누구의? 도시인. 그래서 여기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땡처리 0을 지금 올라가죠. 올림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림이니까 뭐 아무 숫자가 나오든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6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CM을 써주셔야 되는데 저 C가 대문자야. C가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가 M이고요.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체크 눌러주시게 되면 168cm가 나와요. 4번 문제는 또 if and or이 나왔는데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우수고, 요거는 이제 and로 풀어야 되겠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나와야 돼, 출력돼야 되는 값이 우수고, 중간평가 또는 기말평가 둘 중에 하나가 70점 이상이 되면은 보통이에요. 그 외에는 공백. 그럼 if의 개수는 우수, 보통, 그 다음에 공백이죠. 그러면 출력돼야 되는 게 3이야. 거기다가 3 빼기 1을 하게 되면은 if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if가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들어가 주시면 첫 번째 조건 and는 첫 번째 조건은 중간 평가가 얼마? 80점 이상. and나 or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써주실 때 조건 1 쓰고 쉼표 누르고, 두 번째 조건 기말평가가 80점 이상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끝났어. 그렇게 되면은 누구래요? 우수래요. 우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if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뭐가? or이 중간평가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70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기말평가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70 이상이 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뭐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보통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공백 처리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요 조건이 맞으면 일로 가고, 요 조건이 맞으면 일로 가고, 두 개의 조건도 안 된다 그러면 공백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는 보통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뭐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하나하나 따지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현재 날짜, 입사일, 직위, 지점에 따른 연차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연차를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현재 연도에서 입사일의 연도를 빼고, 직위별 휴가 일수는 또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지점별 휴가 일수도 여기 또 알려줬어요. 지점별 휴가 일수는 서울이면 5일이고 나머지는 8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어와 hlookup과 if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역, 직위별 휴가 일수는 hlookup으로, 그리고 서울일 때 5일이고 나머지 8일일 때는 if 함수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현재 연도, 여기 현재 연도니까 이어에서 뽑아야 되겠죠. YAR 현재 연도. 이 연도도 지금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빼기. 요거 입사일의 연도. 그러니까 또 이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입사일의 연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직위별 휴가 일수래요. 여기 직위별 휴가 일수 이렇게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hlookup에 들어가서 찾으려고 하는 값은 부장이잖아요. 여기 직위를 선택을 하고, 테이블은 여기에요. 이 테이블도 또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무슨 참조? 절대 참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F4를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행에서 나와야 되는 거 두 번째 행에 있는 게 나와야 되겠죠. 정확해야 되죠. 부장일 때 4일, 과장일 때 3일, 대리일 때 2일, 사원일 때 1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점별 휴가 일수. 요거는 무슨 함수로? if 함수로 풀어주셔야 돼요. if 함수로 모일 때
서울. 저기 지점이 서울일 때. 지점이 뭐일 때요? 서울일 때. 서울일 때는 며칠? 5일. 나머지는 뭐예요? 8일을 주래요. 이렇게 이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항상 이런 거 풀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현재 연도, 절대참조 들어가야 되는 거, 입사일의 연도, 그리고 여기 지기별 휴가 일수, 그리고 지점에 따른 휴가 일수로 5일을 줄 건지 8일을 줄 건지, 이건 if 함수로 푸는 거죠.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연차가 나와 있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시간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체크도 꼭 좀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뭐 기출문제나 이런 걸 풀어봤는데 분석 작업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분석 작업에서 내가 고급 필터가 안 되면 그 문제만 좀 중점으로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만약 피벗 테이블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 유형을 좀 여러 번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유형 파악을 좀 해주셔야지만 어떤 유형이 나오든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함수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좀 풀어보셔야 또 새로운 함수가 나와도 응용해서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출문제 7회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